네, 안녕하세요. 또 한 가지 또 이것도 또 갯발과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제 채널 이름이 조잡스 TV니까 제가 꽤 개발자로서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분이 사실 인간적으로까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티브 잡스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같이 붙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말로 조잡스러운 갖가지를 다 해보고 싶어서 조잡스 TV라고 한 건데, 오늘은 너무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물론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정부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하진 못해요. 무조건 잘한다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보 무능 정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말의 기준이 뭔지 저는 그거를 말해보고 싶어요. 뭘 보고 안보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땅에 핵무기가 없으면 안보 무능인가요? 저들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만 그게 안보가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핵무기를 갖다 놔야만 안보적으로 유능한 정권입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몇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국방부 제공된 자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2019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7.1%로 시작했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3.6%로 확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6.2%까지 가다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국방 예산이 이제 계속 내려가요. 국방비 예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국방 예산이 4%대가 조금 높게 오르다가 바로 그 다음에 3.6%로 또 떨어져요. 2016년도죠. 3.6%로 떨어지고 17년도에 잠깐 올라서 한 4%대까지 겨우 올랐어요. 그러다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국방 예산이 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8.2%예요. 국방비 예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최고로 많이 국방비를 증가했던 예산이 증가율이 7.1%였다는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8.2%예요. 근데 이 수치만 보고도 이 수치를 안 보신 건가요? 이 수치를 보고도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방비가 곧 안보 아닙니까? 국방비를 증가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그런 거가 진짜 안보 아니에요? 지금 그 8.2%라는 증가율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국방 관련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게 그 시기적으로 바로 그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F-35A 스텔스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50대를 샀다고 들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한 걸로 아는데, 그 중에 몇 대 초도 물량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않고 고고도로 비행하면서
적 안에 깊숙이 들어가도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고성능의 무기예요. 그런 무기를 우리가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는 국방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국방비를 증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뭘 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서 사거리하고 중량의 제한이 있는 건 아셨나요? 그 사거리하고 중량 제한을 대폭 늘려놨던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을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4%, 4.9%, 3.6%, 4%밖에 안 되던 게 국방비 증가율이 7%, 8.2%까지 간 이 정권이 안보 무능 정권입니까? 안보에 관해서 당장 그 휴전선 앞에 그 앞에 다 철수하고 고기 없앴다고 그게 뭐 엄청 그 무능하다고 안보를 해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CCTV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고 멀리서 거기서 보지 않아도 멀리서 얼마든지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얼마 전에 뭐 북한 목선이 넘어와서 그것 때문에 그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하셨는데, 아,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를 건너와서 온갖 지뢰밭을 다 거치고 GP까지 와서 GP에서 노크 기선한 때가 언제죠? 그때 국방장관 해임했나요? 안 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안보에 유능하시던 분들이, 그때는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것도 전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부에 있는 그 수장을 자르자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그전에는 또 강경화 외교 장관까지도 자르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갑자기 쏙 들어가셨죠? 정말 당신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말하려면 정확한 수치를 대세요. 우리 안에 내실을 다지고 우리 안에 방어 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하고, 그게 북한 정권에 막 거슬릴 정도로, 그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미사일을 쏠 정도로. 초기에는 어땠는지 아시죠? 초기에는 그들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똑같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그들은 했었나요? 똑같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이 안보 문헌 얘기를 하는지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경제 무능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안보 무능이라고 말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나오셔야죠. 안보 무능이라고 우기면 다 안보 무능인지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세요. 이 개발자 노릇을 하면서 이 수치나 수량하고 계측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런 버릇이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대국민을 설득하고 싶으면 이 문재인 정권이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보세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미세요. 그런 수치도 없이 무조건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신들의 생각이 이제는 국민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민을 설득하고 싶으시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들고 오세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오시고, 그리고 한미 공조가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미 공조가 균열이 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와서 유례 없이 견고한 한미 공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미 공조가 깨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궁금해요. 어떤 면에서 한미 공조가 깨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 당신들은 무작정 애처럼 떼쓰듯이 우기는 거로밖에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